안녕하십니까. 걷기가 복지가 될 때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걷기가 복지가 될 때 갈매길이 장애인과 고령층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뒤쪽에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붓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붓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붓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걷기가 복지가 될 때 포럼의 사회를 맡은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부산의 아름다운 길 임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는 청각장애인 참석자분들을 위해 수어 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수영구 노아인지회 권영민 실장님을 비롯한 수어 통역사 3분이 오늘 행사 전반에 수어 통역을 맡아주십니다. 수어 통역사 4분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오늘 포럼의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개회선언, 내빈 소개, 발제자별 발표,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단순히 걷기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갈매길이 우리 이웃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 소중한 기록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산의 걷기 문화가 진정한 복지로 자리매김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걷기가 복지가 될 때 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별도의 기입 없이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의 길을 사랑하고 걷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걷기와 복지의 가치를 정책으로 이어주실 배영숙 부산광역시 시의원님은 일정으로 조금 늦어지시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솔, 송구 클럽하우스, 참사리 클럽하우스, 농아인협회 수영구지회 관계자분들과 농아인 당사자분들, 사단법인 몬사랑 김의숙 원장님과 관계자분, 그리고 걷기가 복지가 될 때 본 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 기관 관계자분들, 부산의 갈매길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등 오늘 이 자리에 약 130여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 및 기관 관계자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갈매길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구 관계자분,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분,
2023년부터 3년째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를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관계자분,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센터 변재호 센터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갈매길 관리와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함께해 오신 국제신문사나 사단법인 부산길 박경애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함께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길과 여행, 그리고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부산의 아름다운 기의 관계자분들과 갈매길 가디언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갈매길이 만들어온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생생한 기록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수어 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발표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분들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사회복지법인 등솔의 손미호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누려도 함께 가는 길, 발달장애인 갈매길 걷기 9년의 기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걸어온 9년의 동행, 그 따뜻한 실천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손미욱 이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느려도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것. 발달장애인 갈매길 21개 구간 263.8km 완주 기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등솔 대표를 맡고 있는 손미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등솔은 2015년 부산 남구에서 터전을 잡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여 그 기부금으로 직업재활센터를 만들었고, 현재 등솔 법인회와 이룸 직업재활센터와 부모와 직업재활센터 두 직업재활센터가 있으며 약 7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센터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매길 협동조합과의 인연은 2015년 갈매길 사진전을 보러 갔다가 이거다 하고 느낌이 왔습니다. 당시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에게 운동은 뗄 수 없는 숙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활동 반경이 좁고 사회 활동 부족으로 비만과 더불어 성인병이 많아지고 과잉 행동이나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부모님들은 각자의 몫으로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고 시도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각 갈매길 협동조합과 미팅을 시작했고 안전하게 갈매길을 지속적으로 걷도록 길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꼭 걸을 수 있도록요. 그리하여 길 안내자 및 봉사자, 부모님들, 발달장애인 분들이 모여 2015년 10월 17일 첫걸음을 시작으로 2017년 6월 17일까지 21개 구간 263.8km를 완주해 내었습니다. 딱 20개월이 걸렸어요. 더운 날은 물통을 나누고 추운 날은 핫팩과 장갑을 나누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같이 쓰며 함께라는 소속감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의 길이 되었습니다.
완주는 진짜 스포트해주는 분들의 수고와 당사자분들의 의지가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완주는 진짜 스포트해주는 분들과 수고와 장애 당사자분들의 의지가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사진이 하나 빠졌는데 고단골 정상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장애인 가족분들이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다 하셔서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정상을 올랐을 때 정말 크게 야호를 외쳤었습니다. 걷는 동안 장애인분들은 폰으로 경관 사진과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기로 했었는데요. 그 한 컷 한 컷이 모여 시청에서 사진전을 개최했었고 우연이란 완주 소식이 전해져서 신문에 실리게 되자 주위의 격려와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때 사진들이 센터에 걸려있는데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갈매길 코스 완주는 끝났지만 10년 동안 지금까지도 갈매길 협동조합과 걷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6,0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로 나뉘어져 있는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이 보기에는 걷는 게 문제가 없어 보여 지하철을 타면 왼쪽에 앉으면 혼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비대칭이 많고 시지각의 불균형으로 잘 넘어지고 보행시 위험 감지가 느려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이렇게 동행자가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상적인 사물들이 발달장애인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걷기조차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도랑을 걷을 때도 세 명의 보조자가 함께 해줘야 할 때도 있는데요. 동행자가 만약 없었다면 또는 그래서 누군가의 동행자가 있었다면 발달장애인도 해낼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갈매길 완주는 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아파도 아프다고 잘 표현하지 못해서 병을 키우게 됩니다. 성인으로 갈수록 우울증, 당뇨, 심혈관 질환, 또 비만이 많고 수면장애로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 신체 활동의 절대 부족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매길 걷기 좋아졌던 점은 전신 근육을 쓰다 보니 균형 감각이 좋아졌고 정말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그래서 상동 행동이나 출발 행동이 감소하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일 한 번의 완주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갈매길 걷기는 단순한 보행을 떠나 사회와 연결해주는 또 다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매길이 관광이나 운동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로 꼭 지속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격려와 따뜻한 손길로 옆을 지켜주신 갈매길 가디언스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옥 전속 이사장님의 발표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걷는 의미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기관인 송구클럽하우스의 이근희 사회복지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마음을 문을 여는 발걸음 요로 갈매길 걷기 100km 완주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여 100kg가 되었을 때 정신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근희 사회복지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 클럽하우스의 이근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희 송도 클럽하우스는 마음의 문을 여는 발걸음으로 놀러 갈게 100km를 완주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한지영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건담은 한지영 과장님이셨는데 갑자기 그 서울에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송도 클럽하우스는 해운대구에 위치한 정신재활시설이고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복지시설입니다. 저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정신재활시설은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총 17개가 있습니다. 이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건강을 되찾고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회원분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 그리고 병이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복과 신체 건강 활동은 가장 큰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WHO에서도 정신 건강을 돌보는 방법으로 신체 건강 활동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신장애인의 건강 검진 수검률은 38.1%이고 또 비만율은 52.7%입니다. 그래서 특히 약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시는 경우도 있고 신체 활동량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체 건강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 클럽하우스에서는 등산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싱을 걷기도 하고, 바다를 걷는 어싱을 하기도 하고, 또 몸을 바르게 하는 배변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를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이제 뜨거웠던 게 걷기였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걷기를 많이 참여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럼 저희가 걷기를 어떻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욜로 갈매길 100km 완주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총 부산의 갈매길은 32개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그 갈매길을 조금 단순한 코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욜로 갈매길을 100km 저희가 완보 걷기를 목표로 해서 걷기를 시작했고요. 이 길은 저희 송도 클럽하우스만 길이만 걷는 게 아니고 부산의 아름다운 길과 그리고 가디언스 길잡이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목표는 참여자 80%가 10개 코스에 100km를 완보하는 것이었고 또 정신건강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그 강변 그리고 해안길, 도심 등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 완주 과정을 보시면 먼저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했었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체력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단계별로 걷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길에 대한 설명과 또 길에 대한 함께 또 호흡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가디언스 길잡이 분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즐겁게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길을 걷고 나서 상하반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마음건강 지도를 제작해서 송도 클럽하우스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걸으면서 서로를 좀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시간이 됐고 또 회원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참여자 회복 사례를 보시면요. 총 완보는 4분이 하셨는데 그럼 4명만 걸었냐? 이건 아니고요. 전체 걸었던 참여자분들 중에서 100km를 모두 완보하신 분은 이제 4분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분들이 불면을 많이 호소하셨었는데 걷고 난 다음 날은 꿀잠을 잤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변비가 있었는데 폐변을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은 너무 따라가기 힘든데 걷기는 평지니까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등산은 오르느라 바빠서 자연을 볼 수 없는데 걷기는 걸으면서 자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도 저희도 같이 걸었었는데 비도 자연의 일부라는 그 길잡이 분들의 말씀과 함께 그 코스들을 걸으면서 회원분들이 끈기와 성취감을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일을 할 때도 많이 좀 연관이 돼서 취업률을 유지하는 데도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갈매길 걷기의 효과성을 보시면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가 척도를 사용했었는데요. 신체적 변화는 사실은 월 1회 걷기를 하다 보니까 큰 효과는 볼 수는 없었으나 그렇지만 일부 상승한 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신적 변화는 조금 두드러지게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의 사전, 사후, 우울감이 6% 감소하였고 불안도는 2%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참여 집단과 비교 집단을 했는데 참여 집단은 갈매길 걷기에 참여하신 분들, 비교 집단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변화가 이제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회적 변화로서는요, 걷기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보안 회원분들의 이제 그 주도하에서 해피빈 모두만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총 139분이 저희 걷기 활동을 응원해주는 기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총 30만 원의 후원금을 저희가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걷기 대회에도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걷기가 주는 이런 사회적 의미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식 개선 기회에 조금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걷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부산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의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건강 지도를 제작해 보면서 블로그에 조회수가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에 굉장히 회원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또 뿌듯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 부산의 시민으로서 본인들이 이제 걷기와 그리고 기부금을 모아서 그 기부자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약계층에게 열심히 기부금을 모은 돈으로 그 16만 7천 원의 후원금을 모아서 그렇게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계속 걸을 예정입니다. 올해도 계속 걸을 예정인데요. 신체 및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서 롤로 갈매길 걷기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구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정신요양 정신재활시설 협의회 기관들에게 이 걷기 활동들을 홍보를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효과성을 통해서 정신건강 회복 프로젝트를 확산하고자 이번에는 2026년에는 해운대에 있는 해놀이길을 걸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운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연대해서 해놀이길 6코스를 함께 걸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욕구에 따른 걷기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걷기를 통해서 기부 활동을 연계하거나 또 환경 이벤트를 하거나 또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활동 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회원분들이 건강한 이제 시민으로서 걷기도 하고 사회적 역할도 하고 그리고 살도 빠지고 이제 그런 몇 조 이상의 그런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도 클럽하우스 이근희 사회복지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걷기의 힘이 단지 신체적 운동을 넘어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농아인협회 수영구 지회 김강국 지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수어로 소통하며 걷는 부산 농아인 갈매길 걷기 3년의 기록입니다. 부산시 갈매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은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농아인 여러분과 3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농아인 대상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수어 통역사를 상시 배치한 이 사례는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담아낼 때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깊은 정책적 실현 사례입니다. 김강국 지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갈매길 농아인 원정대 사례를 통해 걷기가 농아인에게 진정한 건강 복지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걷기는 가장 기초적인 건강 활동이지만 농아인에게는 장벽이 높습니다. 물리적으로 걸을 수는 있어도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안전 상황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청인 기준으로 설계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부산시 농아인 약 3만 명 중 중증 농아인은 5,713명입니다. 이들의 건강 격차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소통 장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장벽을 깨기 위해 부산의 아름다운 길과 농아인이 주체가 되는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갈매길 같이 걷기 선포식에 수화 통역사 배치를 하였고 2023년 하반기 농아인 원정대로 참여하여 갈매길 대표 코스 10개 구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후 2024년, 2025년 지속적으로 갈매길을 함께 걷기에 함께 걸었습니다. 걷기뿐만 아니라 인사하기 등의 간단한 수어와 노래 수어 배우기,
청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함께 나섰던 첫걸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총 791명이 참여했고 특히 중장년층이 96%를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 수학통역사와 함께 안전하고 소통 가능한 환경이 사회적 연결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신뢰와 모형의 인프라가 되어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아인, 통역사, 일반인이 함께하는 관계 기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줍니다. 수어 사용으로 뭉친 신체적 근긴장을 완화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무엇보다 걷는 속도를 맞추며 대화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공동체감을 회복시킵니다. 수어통역이라는 다리가 있을 때 청인과 동아인은 동등한 파트너가 됩니다.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걸을 때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이웃의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됩니다. 수학통역이 없다면 정보 차단과 안전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참여는 소극적이 됩니다. 이 경우 걷기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단순한 이동일 뿐 건강복지로서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통역이 동반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경험을 즐기는 주체적인 원정대원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정착됩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수학통역이 있으면 좋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휠체어의 경사로가 필수이듯 노인에게 수학통역은 건강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걷기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수학통역을 필수 요소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편의 제공이 아니라 노인 건강복지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신체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실질적인 배리어 프리 행정이라는 제도적 가치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수학통역이 있을 때 걷기는 일회성 체험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습관으로 진화합니다. 걷기를 건강복지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수어 통역이라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갈림길에서 함께 묵던 이 순간들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어 통역 인프라가 갖춰질 때 걷기는 노아인에게 강력한 복지가 됩니다. 이 경험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강국 지회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걷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지가 되어야 하는 기본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사회적 기업 부산의 아름다운 길 남수정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걷기 길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11년의 기록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떻다 그지? 너무 차분하고 엄청 우리 지금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차분해가지고 좀 그것도 이해해 주실 것이 여기 지금 준비하시는 이 많은 기관들이 회의를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노가인분들은 소통력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노가인들은 이번 포럼을 생애 처음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화면 전환이 하는 게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앞에 발달장애인, 노아인, 그리고 성인정신장애인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 저희 부산의 아름다운 길은 어떤 곳이냐?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저희 회사는 소셜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산의 대표 걷기 여행길인 갈매길 활성화로 시민 건강 정진 및 환경 문제 해결, 걷기 여행을 통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가 저희 회사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트레킹 문화관광 상품 개발도 운영하고 인력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부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2014년도 갈매길 협동조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다가 2018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한 많은 다양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한국 트레킹 관광 가이드 학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국내외 트레킹만 하는 여행사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자격증이 저희들 갖추고 있다 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부산의 아름다운 길이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갈매길, 여기 갈매길 완주하거나 걸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도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 2009년도에 여러분 제주올레길 아시죠? 제주올레길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일어나면서 부산에도 갈매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개 구간, 21개 구간, 23개 구간으로 이렇게 바뀌다가 갈매길이 지금의 모습으로 정리가 되었고 안내책에는 저 리본 같은 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길 걸으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증책에는 수첩, 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 우리 부산을 뭐 어떤 도시라고 부릅니까? 네, 무인과 발달 도시라고 부릅니다. 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밍웨이 도시라고 부릅니다. 해밀리가 쓴 책이 뭡니까? 무인과 바다. 네. 이미 우리 부산은 초고령화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산을
갈매길은 제가 길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길도 많이 가보고 해외도 가보는데 바다, 산, 강, 숲, 도심 이렇게 이어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희 지리산 둘레길 한번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45인승 버스 대절하고 가는 산악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주 올레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돈 많이 내고 가야 됩니다. 시간 내서. 근데 우리 부산 갈매길은 그렇지 않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그죠? 집 나서는데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숲도 있고 예, 호수길도 있고 모든 길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 길이 부산 시민 모두의 길이죠. 그러면 부산 시민이라면 배가 나와도 부산 시민이고 머리카락이 없어도 부산 시민이고 돈이 없어도 부산 시민이고 장애가 있어도 부산 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두에게 평등한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례를 보시면 결코 갈매길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산의 아름다운 길이 4개 공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갈매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 따라 걷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노을 따라 걷고 가을엔 숲길도 하고 갈매길 여행 학기라고 해서 1년에 한 기수씩 봄부터 겨울까지 한 달에 2번 걸어서 갈매길을 걷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요렇게 저희 무료는 아니고 1,000원 기부금 받습니다. 그 1,000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는 다시 또 사회에 재환원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부산의 아름다운 길이 가지고 있는 갈매길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 좋은 갈매길을 내 혼자 걸을 수도 있는데 사실 혼자 안 걸어지시죠? 네, 혼자 잘 안 걸어집니다.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매길 함께 걷기에 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 내가 몸 담고 있거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또 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 사귄 친구 덕분에 또 갈매길도 걷게 되고 그래서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게 중요하고 특히 초고령화 도시 우리 부산에서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혼자 앱 켜고 따라 걷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길 안내해주고 거기 출발선에 서기만 하면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함께 걷기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공동체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같이 걸으면서 그 집 강아지 건강도 이야기하고 딸내미가 챙겨준 비타민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맺은 인간관계가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협동수업 시절부터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협동수업 시기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협동수업 시절 했던 사진을 꺼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아름다운 길이 2014년 갈매길 협동수업 시절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때부터 저희가 2025년도까지 총 진행한 갈매길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3,029회입니다. 3,029회. 여기에서 우리 나가시면 길 안내해 주시는 갈매길 가이언스 분들을 몇 명이 투입이 되었냐? 3,349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총 거는 거리가 얼마냐? 13만 1,800개. 자,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만 킬로입니다. 저희가 지구 3바퀴에 준하는 거리에 사회공헌을 하였다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저희가 면접별로 집계를 쭉 해놨습니다. 이 집계가 가능한 건 저희 프로그램 이용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시면 뭘 하십니까? 서명, 1,000원 내고 서명하십니다.
29,000명이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셨고 오시는 분들이 1,000원의 기부금을 내어서 다시 재현한 기부금이 4천만 원인데 왜 금액이 안 맞냐? 여기 저희가 걷기 말고도 사진 수업이라든지 영상 수업 때로는 내가 갈매길을 완주한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개인 기부금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 부산시 갈매길 함께 걷기 용적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2021년도부터 부산시가 갈매길 원정대,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상하반기 갈매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준하는 통계를 봐도 일반적인 부산 시민들 중에서 50대 이상이 79%에 참여를 하십니다. 이 통계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2021년도부터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갈매길 걷기를 진행을 하다가 23년도부터 여기 취약계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발달장애인, 노화인 등등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이 회차가 준비가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결코 회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노화인들은 2023년도부터 원정대를 시작을 해서 4년, 5년, 3년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부산시가 같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 함께걷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몇몇이었죠? 네, 29,000명의 통계를 내어보니 다른 건 다 보시겠지만 절대적으로 60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갈매길을 이용한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 여러분 갈매길 완주하시고 나면은 국제신문에 가서 완주 인증서 받으셨죠? 네, 그 우리 시가 낸 갈매길 완보자 통계입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우리 갈매길을 누가 걷는다?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걷고 대부분 다 부산 시민이 이 갈매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1,000원 기부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부했다 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갈매길 들어오시면 모자 쓰고 노란색 조끼 입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갈매길 가디언스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디언스분 대부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생계하고 상관없고 은퇴 이후에 뭔가 할 일들이 필요한데 사실 요즘 60에 은퇴하는 직업도 드물지만 50 중반 되면은 주된 본인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할 만한 게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한 6개월 놀아보시면 심심하다 하세요. 6개월쯤 놀고 다른 일을 하시고 싶지만 실제로 내가 전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회에 놓으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뭐 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 내지는 그런 일거리가 아직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도시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매길 가디언스는 많은 시민들을 걷게 하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당당하게 나는 갈매길에서 이러이러한 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갈매길 가디언스 분들이 1년에 절반은 사회공헌을 하십니다. 나머지는 부산시장도 하고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또 기타 여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라는 일을 하지만 1년에 반 이상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통계와 같이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1,000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말씀드린 4천만 원의 돈을 지역사회에 재순환하는 아주 선순환형 신중년 일자리라는 겁니다. 자, 저기 본인 사진이 나와서 지금 당황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갈매길 가디언스 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론교육, 실무교육을
받으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도 또 받으시고 자격증을 갖추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어서 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16년 만에 갈매길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 갈매길 걸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길이도 길고 접근성이 대중교통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선 조정이 될 때 앞에서 쭉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주된 이용자에게 맞게끔 갈매길 노선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갈매길이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도 상당히 기준을 가지고 노선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매길 위에서 일하고 갈매길에서 건강해지고 길에서 이웃을 만나는 부사령 걷기 금지가 우리 갈매길에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장님의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초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걷기 길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5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몸사랑 우이숙 원장님께서 과학으로 증명하는 걷기의 힘, 체육, 건강학적 관점의 효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의숙 원장님은 신라대학교 체육학부 겸임 교수이자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데이터와 연구로 걷기의 효과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김의숙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걷기에 대해서 쭉 각 기관별로 발표하시고 또 대표님 발표하시고 들으면서 저희 기관은 또 어떤 역할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실 들었고 제가 오늘 맡은 게 과학으로 그러면 이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앞에 기관들에서 이미 걷기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다 입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걷기 운동이 이만큼이나 우리한테 중요하구나. 또 그 걷기 운동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또 갈매길 걷기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은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얌전하게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활개를 치시니까 저도 에너지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걷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걸어오셨죠? 네, 걸어서 오셨잖아요. 사실 걷기는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운동이 이전에 필수죠. 그렇죠? 저희가 사단법인 몸사랑이 하는 일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척추 측만과 또 국민들의 척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출발을 했고 다양한 여러 대회나 또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신체적 문제가 삶에 아주 어려움을 주는 이런 영역들에서 도움을 주고자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80대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막내딸이 결혼 안 하고 좀 어렵게 사는데 80岁이 넘으신 어르신이 노동을 하셔가지고 그 막내딸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동을 하시다 보니 근력이 약해서 잘 못 걷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걸어다니는 고양이가 너무 부럽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집에 앉아서 한 발을 못 가는데 걸어다니는 고양이가 너무 부럽대요. 걷기는 그런 것이거든요. 걷기를 선고를 했더니 저기 뭐라고 돼 있죠? 사망 위험률이 몇 프로 감소했다고요? 15%. 야, 우리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뭐 나름의 조금씩 아쉬움은 있겠지만 실제로 경제 부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쉬워하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건강만큼은 돈이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걷기가 일상에 우리가 그냥 걷는 일반적인 이 걷기가 1000보를 걸었는데 사망 위험률을 급격히 줄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걷기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키지 않을까? 돈을 많이 지불해야 건강을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준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더라 라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걷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걷기는 필수인데 걷지를 않았을 때 우리 몸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체대 학생들은 움직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과한 활동도 건강을 해칩니다. 지나친 활동도. 또 반면에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그러니 걷지 않으면 지금 저기 보이는 근력 저하, 혈당 조절 감소, 골밀도 저하, 혈관 기능 저하, 심박수 증가, 인슐린 문제, 다양하게 생기죠.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문제들, 심리적 문제, 정서적 문제, 정신적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걷기와 연결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걷기 운동만 했을 뿐인데, 3가지 영역에서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신체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이 증진되었다라는 보고는 너무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돼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40세에서 82세 성인 몇 명이죠? 제가 지금 19,112명 대상으로 걷기 운동을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울 증상 위험이 몇 프로 낮아졌습니까? 19%. 네, 19%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 150분, 하루 20분 정도 걷기를 했더니 우울증 위험이 몇 프로 낮아졌습니까? 네. 우울증은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죠? 자살로 끌고 가는 게 우울이거든요. 네, 우리가 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게 우울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를 우리가 해주기만 해도 우리를 우울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또 영국 옥스퍼드대랑 미국 존스 홉킨스 대에서 연구를 했더니 하루에 5,000보 약 3.8km를 꾸준히 걸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좀 보여서 잘 안 보이시죠? 13종의 암이 암 발병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걷기를 하루에 7,000보를 쭉 걸었더니 암에 걸릴 위험이 몇 프로 떨어졌죠? 11%. 9,000보를 걸었더니 우리가 암 무섭잖아요. 안 걸릴까봐 다 겁나시는데 걷기를 했더니 암 발생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암에 안 걸리려고 맛있는 거 먹고 조심하고 좋은 환경에 우리 노력 많이 하는데 걷기가 아주 직접적이라는 보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1,000보를 더 걸을 때마다 모든 원인이 숨지는 위험 평균이 몇 프로 감소한다고요? 15%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어떤 질환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의 위험 요소가 15%씩 감소하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걷기가 우리한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시면 좋습니다 라고 내놨는데 제가 여기 문제제기를 좀 합니다. 제가 논문에서도 이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체육학 교수님들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날 근골격계 문제는 사실 체육 전공 교수님들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잘못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가이드라인 제대로 알면 걷기 운동을 할 때 훨씬 건강을 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를 제대로 해주면 그 효과성은 극대화되겠죠. 근데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 걷기 자세가 만약에 잘못되면 효과성은 떨어질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턱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상체는 5도 정도 살짝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리와 발은 11자로 나란하게 하라. 영도 걷기 하시죠 다들. 자세 내가 건강하려고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연습하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시름시름 걷지 말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걸어라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실제 인체 구조는 턱을 당기면 일자 형태의 목이 됩니다. 일자목은 질환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래서 턱은 당겨지는 게 아니라 C커버니까 가볍게 들려야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와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려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턱은 당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살짝 가볍게 드는 겁니다. C라는 각 자체가 당겨질 수 없죠, 그죠? 네. C각이 들려야 척추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상체가 5도 앞으로 기운다. 5도 앞으로 기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눌러서 점점 구부러집니다. 중력을 이고 걷게 된다 이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은 11자가 아니고 15도로 벌려야 돼요. 15도를 벌린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지발가락 크기가 내 중심에서 엄지발가락 크기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는요? 다리는 붙어야죠. 뒤꿈치는 붙이고 발가락은 살짝 벌어지. 이게 우리 인체 구조 설계거든요. 이 설계대로 여러분이 걷기 운동에 참여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걷기 운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또 이 자세로 걸으면 골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 않겠죠.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골반을 움직이면서 걷는 것과 제가 제자리에서 걸으면 골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걷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건강한 걷기의 기본을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저희 밸런싱 수업을 하신 정신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계실 텐데 건강한 걷기를 했을 때와 그냥 우리가 걷기를 했을 때의 차이점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거든요. 그 자세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고개는 15도 가볍게 들고 그 다음에 가슴은 편다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한 바퀴 가볍게 돌려서 살포시 내려주면 가슴이 열립니다. 그 다음 주먹을 가볍게 쥐고 움직이죠. 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때 팔을 움직이는데 팔은 앞으로 가야 될까요? 뒤로 가야 될까요? 몸은 앞으로 가는데 팔은 어디로 가야 되죠? 뒤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로 뒤에 있는 누군가를 친다고 생각하고 걸으시면 몸은 자동 앞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앞으로 기울어지면 넘어질 확률이 생기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다리를 붙이려면 어떻게 뒤꿈치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발을 살짝 벌리고 걸을 때는 무릎이 들려야 됩니까? 안 들려야 됩니까? 들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풍선을 가볍게 무릎으로 통통 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한번 실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부산시 사업으로 걷기 운동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걷기 운동도 3년간 진행했고 장애인 대상 걷기 운동도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실시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저희가 이제 4년, 3년 종합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노인의 경우에는 저기 보이시는 악령이라든지 최대 호기 유속이라든지, 최대 호기 유속이라는 건 호흡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흡, 그리고 또 평형성, 이제 그 다음에 좌우발의 차이, 균형도가 좋아지면 차이는 어떻게 해요? 줄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정신장애인 분들과 노인분들 모두 이 부분이 다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만 해줘도 폐활량이 좋아져요. 걷기만 해줘도 이 발의 균형도가 좋아져요. 걷기만 해줘도 악력이 생겨요. 악력이 힘이 생기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특히 거기 더해서 정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이 함께 좋아지더라. 이건 앞에 기관들에서 이미 소개하셨죠. 부산시의 장애인 인구와 노인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아프다고 우선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 9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우선하는 영역은 다 다른데, 아프다를 1, 2, 3, 4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여러 아프다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 허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가 여기 복수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프다의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히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근골격계 질환 자체가 걷기 운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가 또 되죠. 네. 그런데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걸으러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걸으러 또 나갑니다. 처음엔 이렇게 걸으러 나가다가 점점 어느 날은 걷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걷기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부 연결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우리나라 꽤 높은데 그 중에 노인들은 그래도 참여율이 꽤 높습니다만 장애인들 참여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대부분 참여를 안 하는데 보고를 보니까 장애인의 73.5%가 근력운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갈매길 걷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매길 걷기 운동이 주는 어떤 메리트가 분명하다면, 그들을 끌어낼 수 있다면 이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건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걷기 운동의 신체적 효과를 연구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초 체력이 향상되었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감소했다. 이 말은 비만의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동장애 위험이 감소하고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울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되지 않으면 우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심혈관 및 만성질환 그리고 치매 위험률을 감소시킨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률 그리고 골절 부상률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부산시의 노인들 중 낙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낙상으로 인해서 신체 질환은 없었는데 낙상으로 인해서 다시 질환이 생기는 이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골다공증과 또 골밀도 이런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효과를 보자면 우울척도가 감소했다고 계속 재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비는 눈에 띄게 감소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걷기에 참여하는 것이
곧 뭘 줄이는 겁니까? 네,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것도 단순 의료비가 뭐 조금 준다가 아니라 노인이 차지하는 그 비율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볼 때 이들의 건강은 곧 의료비에 엄청난 즐거운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갈매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길이 4가지로 나뉩니다. 걷기 운동이. 보니까 첫 번째 평지 걷기 운동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경사로와 불규칙한 도면 걷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등산로 오르막 내리막길 걷기가 있죠. 마지막으로 자연 숲길 걷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매길은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걷기 운동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걷기 운동이 주는 효과성이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이 걷기 운동들이 갈매길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모두 다 충족되어지면 가장 극대화된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포럼이 모두가 영원하는 것처럼 부산시에 갈매길 걷기가 더 활성화되어서 노인, 장애인, 일반인 누구든 다 참여해서 갈매길 걷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건강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마음을 지금부터 쏟아야 이 일이 점점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걷기에 주자가 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걷기를 통해서 건강의 주인공이 되시면 자연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걷기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시다. 감사합니다. 김의숙 원장님의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발제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계급 1, 2, 3동 가야 1, 2동 배영숙 시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배영숙 시의원님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걷기와 공공정책의 역할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언해 주시겠습니다. 앞선 5분의 현장 발표를 정책의 언어로 담아주실 배영숙 시의원님의 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배영숙 시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디테일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앞에 발제를 하신 분들은 못 들었지만 제가 자료를 통해서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부산의 걷기가 얼마나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직결되고 복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의원이지만 길이나 이런 복지, 전공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력이나 이제 의회 관점에서 이런 걸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산업복지 관점에서 제안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걷기가 보편적 복지인가라고 봤을 때 들리나요? 봤을 때 사실은 소득이나 연령, 그다음에 장애 여부하고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의 책임지는 제도적 역할이고 장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그게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면서 사회 정책의 출발점으로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실은 걷지 못하면 가장 건강 악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료나 돌봄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도 공공정책이 보장해야 될 그 삶의 기반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특히 부산은 고령화 사회로 지금 빨리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라는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이걸 예방적 핵심 수단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체 활동 부족 그 주요 사망 원인을 걷기로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 걷기를 복지 영역으로 좀 재해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사실 이론이나 정책적으로 보면 충분한 타당성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걷기 환경 자체가 시민의 건강권하고 사회 참여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걷기가 이제 사실은 개인이 걷기는 하지만 개인의 걷기 역할보다 공공의 책임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복지 한 축이 중요하다고 저는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걷기가 그러면 어떤 복지적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규칙적인 부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을 굉장히 이제 감소시키고 이런 게 감소된다면 만성질환을 좀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도 늦추지만 정신 건강이나 그다음에 인지 기능 유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우리가 복지는 사실은 치료 중심의 복지보다 제가 봤을 때는 예방 중심의 복지로 전환하는 게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된다라는 조금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이제 사회적 고립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외출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집안에서 걷는 것보다 외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역사회하고 접점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고립의 완화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기반이다라고 이제 두 번째는 봤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재정의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재정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은 없습니다. 모든 정책적인 사업이 재정 수반하기 때문에 그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이 재정 때문에 늘 뒷순위로 밀리고 재정이 조금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재정의 효율성이다. 그런데 걷기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정말 재정에 돈 많이 안 들이고 걷기 정책을 잘한다면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걷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 걷기를 예방중심 목표로 전환하면서 걷기의 전략을 좀 가치 있게 높인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그러면 이 보행 환경, 걷기 이런 거는 공공의 정책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들여다보면 가장 걷기, 보행 환경이 시민 눈높이에게 저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걷기 복지는 사실은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보행 환경 자체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그다음에 교통 체계 문제,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계 문제까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정책 영역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설계를 할 때도 경사나 단차, 그다음에 휴식 공간 부족, 그다음에 안내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 설계 문제로 조금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공공 인프라 설계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부산시가 보행 환경하고 관련되는 지점을 시민의 복지 측면에서 걷기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누구나 그래서 이제 베어풀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누구나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누구든지 물리적, 인지적으로 장벽을 좀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접근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공공의 역할로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시민의 안전권과 누구나 보편적으로 쉽게 보행 환경에 접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봐서 공공의 정책이 도시의 효용성과 공공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걷기 하면 부산 갈매길입니다. 물론 갈매길이 아닌 주변에 그 등산로나 이렇게 이제 민간 자치가 되게 지방자치가 이제 민선이 되면서 각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길들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길들을 만들고 많은 길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는 갈매길이라는 길을 관광 상품화하고자 해서 많은 이제 홍보도 하고 갈매길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걷기 복지로 접근을 했을 때 갈매길이 주는 이제 시사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갈매길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행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정책에 조금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갈매길을 가보니까 갈매길이 일부 구간이 조금 그 안내 체계가 불투명하고 또 동선이 조금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좀 부산시가 개선을 해서 걷기가 조금 더 복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갈매길이 단순한 관광 상품으로만 유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 인프라로 이제 갈매길을 재정의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봤는데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 확대된 거를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갈매길은 단순하게 그냥 걷기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서 좀 더 많은 과제를 안고 많은 시민들이 걸으면서 도시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편적 복지로서의 이제 걷기 정책의 정책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본다면 걷기는 사실상 우리가 가장 단순한 활동이잖아요. 가장 단순한 실제 활동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를 동시에 좀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가장 단순한 실체 활동이지만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조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초고령 사회로 이제 도시가 빠르게 조금 가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걷기를 통해서 사후 의료 치료를 걷기를 치료 중심 복지보다 예방 중심 복지, 그다음에 예방과 자립을 지향하는 복지 전환 체계로 중요한 정책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걷기는 이제 사실은 개인이 나가서 걷기는 하지만 개인의 생활 습관의 문제보다도 도시의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서 그 제공하는 문제가 도시 문제로 이어져서 이 보행 환경으로 안전하게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 접근한 보행 환경을 얼마나 복지로 누릴 것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정책은 복지, 그 다음에 보건, 도시계획 이런 교차되는 통합 정책 영역으로 조금 부산시가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갈매길도 보면 이런 관점에서 조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갈매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갈매길이 주는 시사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갈매길이 그냥 단순하게 누가 참여를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어떠한 행사를 했고 이런 쪽으로 이 갈매길을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시민 누구나 이 갈매길을 걷기 복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제안을 조금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좀 제안을 한 3가지 정도 부산시에 조금 해본다면, 걷기가 단순한 지역사회 예방복지의 핵심 수단으로 이제 걷기가 이제 예방복지 핵심 수단으로 명확한 위치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걷기 정책이 우리 시 행정에서 보면 사실상 뭐 이렇게 도시 계획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갈매길을 운영하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복지를 또 이렇게 행정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위치가 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예방복지 핵심 순환으로 좀 명확하게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의회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정책이 사실은 걷기 하면 이제 체육이나 관광 이렇게 정책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정시키지 말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럼 이런 이제 도시의 걷기 환경을 설계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그 갈매길만 두고 보면 갈매길을 설계해서 관리하고 뭐 이런 부서가 따로 있고, 도시 문제 전체를 또 설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도 이제 이원화시키지 말고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고 이제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우리 부산시가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쉽게 생각하면 갈매길은 이제 안내 체계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리 구간이 조금 더 그 이용자의 편의의 중심으로 이제 재조정됐으면 좋겠고, 이런 배려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3번째, 그럼 걷기 정책의 성과 평가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언제나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 사업의 방향 제시를 하고, 그 방향 제시에 따라서 업무가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확장되면 예산이 더 투입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정책이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지만 복지 효과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평가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회에서 꾸준히 제안들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걷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먼저 시민들이 제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안을 통해서 의회가 정책 방향 제시나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실행을 했을 때 부산 시민들이 가장 걷기에 대한 복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역할들을 또 그렇게 의회가 주장을 하고 방향 제시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결론을 내면, 향후 이제 우리 걷기 정책은 이제 건강지표도 조금 건강지표하고 고립 완화, 위험 완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참여도 등 이런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지역 의료 관련 심의를 가니까 사실은 부산 시민의 건강권은 의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의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의 목적에서 의료가 조금 더 가까이 쉽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예방 정책이 부산시가 조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 예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걷기가 정말 예산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부산시가 잘만 구상을 하면 이 부산시 건강 지표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조금 지표들이 조금 빠져 있어서 앞으로 방향 설정은 이런 것까지 우리 의회가 조금 지적을 해서 부산시가 건강지표로 좀 활용해서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게 제가 시민들의 건강권,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걷기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거는 우리 의회가 꾸준하게 정책 방향이나 재정 확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감시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결론을 낸다면 걷기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걷기를 권리로 인식할 때 도시는 진정한 복지 인프라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대 의회가 6월 30일로 마지막 회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10대 의회가 시작을 할 건데요. 앞으로 어떤 분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의 역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산 시민들의 가장 편안하게 걷기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하게 부산시 의회가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시의원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섯 분의 귀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발표들을 통해 걷는 활동이 단순한 산책을 넘어 치유와 회복,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당당한 사회 참여의 통로가 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에는 걷기대회를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부터는 걷기대회를 조조하게 하지만은 앞으로 코로나 다시 지방선거가 되면 10월을 뽑아면 이제 걷기대회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과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가셨어요? 푸른 도시국 과장님 와서 계신 것 같은데 저기 이동욱 과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꾸준하게 우리 푸른 도시국에서 이 갈매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지적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16년 만에 갈매길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게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견은 계속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이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꾸준히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거 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더 많이 하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걷기가 복지가 될 때 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산을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갈매길 가디언스 여러분께서 사회적 기업 커피협동조합의 드립백 커피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받아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